안녕하세요. 김진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기업 연대보증인 면제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법인기업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 기업을 운영하는 개인 실제 경영자라고 하죠.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인 입보가 되었습니다. 즉, 정책자금 대출의 법인이 주채무자가 되고 개인이 연대보증 채무를 지는 거죠. 하지만 정부가 2018년 이후부터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반대급부로 개인에게 연대보증 채무는 시키지 않지만 개인 당신이 이 기업을 책임지고 경영할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책임지고 경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평가가 바로 책임경영심사인데요. 실제 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기업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때 가장 불승인을 많이 받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법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임경영심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임경영심사의 경우에는 필수요건과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이 필수요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예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책임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등급을 매기는 심사 항목들입니다. 자, 물론 기관마다 이 요건이랑 평가 지표는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필수 요건입니다. 필수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 경영자가 여기 사항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실제 경영자가, 그러니까 기업의 실권자겠죠? 이 실제 경영자가 대표이사이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여야 합니다. 실제 경영자가 대표이사이거나 또는 최대 주주가 아니라면 이 두 가지 직책이라든지 아니면 지분을 최대 주주가 아니라면 지분이 책임경영심사의 그 정책자금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실제 경영자가 금융질서문란이라든지 사행에 했던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사업 외에 이용한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뭐냐면 이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에 책임 경영 약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정책자금 대출을 쓰고 있는 동안은 이 기업을 책임지고 경영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 내용에는 대표이사였다면 대표이사에 사임하지 않는다든지 최대 주주였다면 지분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책임 경영 약정을 위반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존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 책임경영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보증을 전액 해소한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겠죠. 다음으로 평가 지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사업장이 신청기업 명의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인의 자가사업장일 경우에는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임차 사업장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법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경영자인 개인의 명의 부동산에 법인이 주사업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무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정책자금을 쓰고 도중에 부실이 나게 되면 정책자금 대출기관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 경영자인 개인은 채무가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감유한다든지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항목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 경영자의 지분율이 얼마인지 봅니다. 당연히 중요하겠죠.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 실제 경영자가 책임지고 그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금 규모인데요. 뭐 이번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그 실제 경영자가 자신의 돈을 많이 넣고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지고 경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 허위증자인데요. 허위증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본금 규모를 보기 때문에 그게 자본금을 넣고 바로 뺀다든지, 이런 허위증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본금 규모를 거짓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평가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가수금, 가지급금 비율인데요. 이게 높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통상은 뭐 2%가 넘는 경우에는 뭐 이게 좀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가수금, 가지급금 같은 경우, 특히 가수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가 돈을 넣고 다시 빼쓰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자본금으로 넣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평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있는 건데요. 대표이사나 실제 경영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좋지 않게 봅니다. 특히 1년 이내에 실제 경영자나 대표이사가 변경됐다는 건 경영권이 변경됐다는 거죠. 최근 시점에 경영권이 변동되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좋지 않게 봅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20년 동안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랑 1년 이내에 한번 변동되고 운영된 사람의 책임 경영 능력은 좀 다르게 평가가 돼야겠죠. 이렇게 평가 지표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책임 경영 심사 등급이 나옵니다. 이 등급으로 기업의 신용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법인기업 연대보증인 면제제도와 책임 경영 심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설명드렸던 걸 아마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처음 정책자금 대출을 받겠다고 생각하시고 있으시면 처음 법인의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이사 경영권이라든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